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기 위해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미래 에너지로 불리는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이고 다른 하나는 핵융합 에너지이죠.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것이 진정한 미래 에너지일까요? 오늘은 SMR과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SMR의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주로 우라늄 235가 사용됩니다. 우라늄 235와 같은 무거운 원자핵의 중성자가 충돌하면 불안정한 원자핵이 진동한 끝에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것이 핵분열이죠. 이때 발생한 열에너지와 함께 방사선 중성자가 나오고 이 중성자가 다른 원자핵에 흡수되면서 또다시 핵분열이 일어나죠. 이것을 핵분열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원자력은 핵분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합니다. 열에너지로 물을 가열하고 물이 가열되면서 증기가 발생하죠. 이 증기가 터빈을 회전시키는데 터빈에는 자석과 감겨진 코일이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전자기 유도를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자석이 회전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렇게 전기를 얻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죠. 핵융합 에너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핵분열이 아닌 핵융합 반응을 이용합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양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는 주기율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할 만큼 가장 가볍고 간단한 구조의 원소입니다. 수소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수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분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수소 원자들은 서로 당겨 모이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중력으로 인해 많은 수소가 모이게 되면 중심에 있는 수소는 강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태양의 경우 중심부의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10억 배 정도라고 합니다. 수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분이죠. 그래서 수소끼리 옹기종기 사이좋게 모이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소는 하나의 원자핵과 하나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죠. 양전하를 띤 수소 원자핵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밀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중력으로 인해 수소가 모이다 보면 원자핵끼리 밀어내려는 힘보다 중력에 의한 압력이 커져서 결국 합쳐지게 되면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핵융합이죠.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 에너지이죠. 핵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수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로 나뉘죠.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를 가진 중수소와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두 개를 가진 삼중수소가 핵융합을 하게 되면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를 가진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중수소에서 중성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E는 mc제곱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이라는 거죠. 질량이 곧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을 하면서 헬륨과 중성자 하나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질량은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아주 작은 질량의 차이지만 여기에 빛의 속도의 제곱이 곱해지니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핵융합 에너지인 것입니다. 원자력과 동일하게 이 열을 이용해 물을 끓이고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제성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이름처럼 원전의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담아 기존의 원전의 150분의 1 크기로 만들어지는 원전입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전력 생산 용량도 대형 원전보다 낮습니다. 크기가 작은 대신 SMR은 레고처럼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공장에서부터 컨테이너를 이용해 운반할 수 있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설치할 수 있어서 건설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한 번에 큰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지고 공사 기간이 대형 원전의 경우 5년인데 반해 SMR의 경우 2년 정도라 이자 비용 등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공사 기간이 짧아진 만큼 가동을 통해 수익을 만들 수 있어서 더욱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타 발전원에 대비하여 압도적인 경제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SMR도 대형 원전 수준의 경제성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죠. 핵융합 에너지의 경우 수소를 원료로 하는데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할 만큼 거의 무한에 가까운 핵융합 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핵융합 연료 1g이면 석유 8톤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하고 핵분열보다 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다만 핵융합의 경우 아직 연구개발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전 비용을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전소 건설 비용, 연료비, 운전 유지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전 비용이 원자력 발전보다 2배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원자핵을 다루는 에너지이다 보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항상 따릅니다. SMR이 기존의 원전과 다른 점이라면 구조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기존의 경수로 원전은 핵연료와 증기 발생기, 펌프가 별도로 나뉘어져 있고 서로 배관을 통해 연결되어 있죠. 각각의 장치들은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배관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져 사고로 인해 파괴될 경우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SMR은 해결료, 증기 발생기, 펌프와 같은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원자로 안에 담겨 있어서 배관 파괴에 의한 위험이 사라지죠.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1만 배 정도 안전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사고가 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SMR은 사고가 나더라도 기존 원전에 비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원전이 운영되는 중 생성된 방사성 물질들은 안정된 원소로 변할 때까지 계속 붕괴하면서 붕괴열을 뿜어냅니다. 문제는 이 붕괴열이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해 정지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이 붕괴열을 그대로 두면 해결료가 녹아내리면서 방사선 유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냉각수 펌프로 냉각수를 순환시켜 열을 식혀줘야 합니다. 반면에 SMR은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붕괴열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 주변 온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식게 되는 거죠. 해교감의 경우 사고 위험이 아주 낮은 것이 장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해교감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이죠. 해교감이 일어나려면 대규모의 전력을 공급해 해교감로를 뜨겁게 가열해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고 강력한 전자기장을 형성해서 플라즈마를 가두어야 합니다. 뜻밖의 사고로 전력 공급이 차단되면 전기장이 소멸되어 해교감이 일어날 수가 없죠. 뜨거운 정도가 라면 끓일 정도가 아니라 1억 도씨 정도의 초고온이 필요합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씨 정도이니 쉽게 만들 수 있는 온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기도 중요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80종 이상의 SMR이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SMR형 원자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곳이 우리나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2012년에 세계 최초로 인가를 획득했죠.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SMR을 2030년경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경우 2050년쯤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죠.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이 이터라는 프로젝트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략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선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구 질량의 33만 배인 태양과 같은 초고압, 초고온의 환경에서는 핵융합이 쉽게 일어나지만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최소한 1억도 이상의 초고온이 필요하죠. 상온에서는 수소 원자핵 둘레를 돌고 있는 궤도전자로 인해서 핵끼리 직접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궤도를 끊어서 전자를 방출시켜 핵이 전자의 간섭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이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수소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드는 거죠. 원소에 강한 열을 가하게 되면 기체 상태를 넘어 전자, 중성입자, 이온 등의 입자들로 나누어지는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제4의 물질 상태라고 하죠.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었다고 해도 핵끼리 충돌에 핵융합이 일어나게 하려면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온도가 1억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 표면의 온도가 6000도 정도인데 지구에서 1억도를 만들려면 지구가 다 타버리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물질 중 녹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이 텅스텐입니다. 이 텅스텐의 녹는 점이 3400도인데 어떻게 1억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초고온으로 만들어진 플라즈마가 물질에 닿게 되면 물질은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플라즈마는 원소가 전자, 중성입자, 이온 등으로 나누어진 만큼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즈마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기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원형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자기장을 따라 돌게 만들면 물질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서 계속 돌게 되겠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토카막입니다. 탄소로 만들어진 타일들이 내부를 구성하고 있고 D자 모양으로 초전도 자석으로 자기장을 제어해 플라즈마를 구속하게 되죠. 초전도체 개발 소식이 들릴 때면 항상 핵융합 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토카막 때문입니다. 이 대단한 장치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바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K스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난관이 있습니다.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아주 세밀한 제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300초 정도 유지할 수 있어야 24시간 정상 상태의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이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죠. SMR의 경우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SMR 개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도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건설될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건설을 반대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단히 높은 안전성과 신뢰도를 만족시켜야 하죠. 이를 위해선 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필두로 한 SMR 가상원자로 전략연구단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의 원자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상 공간에서 우선 SMR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SMR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 문제입니다. 기존 상용 원자로 대비 5.5배 많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진정한 미래 에너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니 딱 잘라서 뭐가 더 좋은 에너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는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A라는 물품과 B라는 물품이 있을 때 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A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B는 A의 대체제인 것이고, 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A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 A와 B는 보완제의 관계라 할 수 있죠. 아마 SMR과 핵융합 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제로서 보완제의 성격을 가질 것입니다. 상용화 시기가 빠른 SMR이 먼저 화석연료를 조금씩 대체하다 보면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되어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게 되겠죠. 그런 날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연구자 여러분을 응원해보면서 이 영상이 SMR과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